맹지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생각이 넘어가면 농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것은 맹지는 안 되죠. 이 질문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맹지는 안 된다. 맹지는 쓸모가 없다. 이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에는 이 맹지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한몫하기도 하고요. 농지연금이 안 되는 농지를 농지처럼 쓰지 않고 있으면 농지연금에서 제외되는 농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맹지, 농지는 농사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게 아니라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농지연금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큰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지, 농지라고 해서 농기계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격하게 농지연금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맹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맹지, 농지를 선호하지 않았느냐면요, 정확하게는 농지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실상 임야화가 진행된 그런 농지를 가지고 농지연금이 되니 안 되니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맹지라고 딱 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고, 맹지, 농지와 영농을 할 수 있는 영농 여건이 조금 구비되지 않은 농기계 진출입로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맹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몇 년 전에 경기도 분당에 그 경매 농지가 나왔을 거예요. 그 농지 가지고 정말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지목이 농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농지연금을 생각했고, 농지연금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따져 들어간 거죠. 당연히 그 농지는 제가 생각해도 농지연금으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의 하나인 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농지에 관해서 농지연금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죠. 결국에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로가 있어야 된다, 이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맹지는 농지연금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 퍼지게 된 거죠. 솔직히 맹지라는 것이 농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맹지는 가치가 낮게 쳐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당연히 활용도와 쓸모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맹지를 구입하라고 부추긴다, 쓸모없는 맹지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의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맹지는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쓸모 있게 바꾸면 활용도와 가치가 늘어난다,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맹지는 농지연금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정말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농지연금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보면요, 첫 번째가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농지연금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1000평 농지에 한 10평 정도의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평 정도 되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묘도 그래요. 농지가 300평 농지인데 분묘가 한쪽 끝에 한 개 있어요. 그러면 그 분묘 하나 때문에 이 농지를 농지연금에서 안 받아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묘가 있었던 그 면적을 제외하고 농지연금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분묘를 이전하거나 없애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죠.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로가 있는 농지도 농기계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누구는 트랙터를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2m 정도 넓이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맹지 농지를 한번 찾아가서 직접 보세요.
과연 그 정도 농로가 농기계 진출입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지, 어떤 농기계를 할 것인지 그 농작업 진출입로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많이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농기계 진출입로예요. 어떤 농기계라고 딱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는 소형 관리기가 들어가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적어도 차는 들어갈 정도의 농로는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농로가 그렇게 큰 농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농사 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로는 맹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맹지로 해석해서 맹지는 농지연금에서 신청이 안 된다더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맹지 농지를 조금 저렴하게 구입해서 맹지를 탈출한다든지, 아니면 농작업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농로를 확보한다든지, 생각의 관점을 바꿔보면 아마 맹지 농지가 다르게 보일걸요. 맹지는 건축을 할 때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맹지면 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 쫙 퍼진 거죠. 그런데 모든 토지가 건축만을 위한 토지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맹지는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활용도가 조금 낮은 거죠.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농지연금에서 정말 맹지 농지는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농작업이니 농기계 진출입로니 이런 이야기 안 나왔을 거예요. 맹지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맹지 농지도 다 같은 맹지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존에 영농 활동을 했었고 또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어서 농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농지연금에서 받아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농지로 활용한 흔적이 없어서 사실상 임야나 산과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이러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농지연금에 실익이 없다라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맹지 농지는 안 돼요, 맹지 농지는 쓸모가 없어요, 맹지 농지를 돈 주고 사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맹지 사라고 부추기지 마세요. 맹지를 사라고 부추기지 않아요.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결정에 관점을 바꿔서도 한번 보자는 거죠. 맹지라고 해서 다 같은 맹지가 아니고, 농지라고 해서 모든 가격과 가치가 동일한 농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연금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대한 규정을 꼼꼼하게 해석해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요청해 주십시오. 규정에 대한 해석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맹지 농지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현미경 단체 톡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 그리고 필요한 서식 등을 요청해 보십시오.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